안녕하세요. 몸맘 TMI 연구소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기질 코칭 마스터 김은옥입니다. 기질 코칭 마스터 양지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13번이라는 기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네. 이분들이 좀 많이 숨어 있죠? 숨어 있죠. 네. 드러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발견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아주 또 13번도 13번만의 독특한 개성과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저게 도대체 무슨 그림이야? 이런 반응이 가장 많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플러스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뭔가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이 많죠. 인물도 많고. 그런데 하나하나 설명을 해보면 너무 재미있어요. 그러면 13번을 참 잘 이해할 수가 있는데 저 뒤에 이제 산이 보이실 거예요. 그 산을 보면 해가 이렇게 보이는데 이 해가 지는 건지 뜨고 있는 건지 알 수 없죠. 그렇지만 지든 뭐 뜨든 해는 반드시 다시 떠오른다. 그런 거를 상징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거는 그냥 해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이 사람의 기질에 대한 이야기니까 저도 다시 뜬다? 그럼 이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떨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그 앞에 길게 이제 강인지 신인지 물이 흐르고 있어요. 근데 직선으로 흐르고 있지 않죠. 이렇게 저렇게 이제 굽이 쳐서 흐르고 있는데 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막으면 또 흐를 수 있는 곳을 찾아서 또 흐른단 말이에요. 맞아요. 멈추지 끊임없이. 않는다. 이것도 이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다. 재밌죠. 네. 네. 자, 그리고 중간에 잔디밭 위에 죽음의 사신 같은 사람이 보이고 젊은 여인이 보여요. 근데 여인이 이 죽음의 사신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기꺼이 입을 맞춰요. 이건 또 무슨 이야기일까? 네. 두려움이 없다? 굉장히 담대하다는 얘기일까? 완전 모든 끝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뭐 이런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그렇죠. 같고요. 그리고 가까운 곳에 이제 고목나무에 기대어 있는 할아버지가 있고 옆에 또 해골이 있고 그리고 갓난아기가 또 맞은편에 있고 그런데 해골에 또 꽃이 이렇게 피어나고 있고 그러면 이 할아버지는 이제 삶이 얼마 안 남았어요. 네. 죽음이 가까운 사람이고 고목나무는 이제 생명이 다한 나무죠. 그런데 그 맞은편에 갓 태어난 아이가 있다? 그러면 끝나지 않는 생명?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걸까?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요소들을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봤는데 결과적으로 말하면 이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내가 삶의 여기가 정말 끝인가 봐. 다른 사람들은 이제 다 끝났어 라고 주저앉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그런 경우에 23번의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은 물이 부딪히면 다시 흐르듯이 해가 다시 떠오르듯이 죽음의 사신과 입맞춤을 했지만 죽지 않듯이 자기 삶을 다시 이어나가요. 맞아요. 너무 멋있죠. 그래서 저는 13번의 기질이 없지만 이 기질이 그렇게 멋진 거예요. 삶의 끝이 와도 언제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겠구나. 그러니까 내 목숨이 누구나 목숨이 다하는 건 두렵죠. 그렇지만 그거보다 더 큰 일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할 수도 있는 기질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이제 저희도 이제 교재에는 재생의 인간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다시 산다는 얘기인데 저는 부활의 인간이란 말을 더 좋아해요. 네. 그래서 마음이 죽든 정말 건강이 막 다 다르든 내 사업이 다 뭐 망해가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기질이다. 너무 멋지죠. 네. 그리고 박애주의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는데 불쌍한 사람 잘 지나치지 못하고 내가 더 큰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욕구가 강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아주 큰 기질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너무 멋지죠? 네, 플러스로 잘 쓰면 걱정할 게 없어요. 인생을 사는데 이 기질이 있는 사람은 자기 기질을 믿고 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카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플러스랑 역시 분위기가 많이 다르죠? 그리고 아까 이렇게 좀 중간에 작게 보였던 죽음의 사신이 이제 거의 주인공처럼 나와 있어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 죽음의 기운으로 막 주변을 다 쓸고 다녀요.
그래가지고 바닥에 막 이렇게 막 잘려있는 뭔가 다 부서지고 그런 잔재들이 막 보이잖아요. 자기도 다 끝났어. 이 세상 삶이 뭐 이래. 뭐 별거 없어. 난 다시 살 수 없어. 막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니까 본인의 마음도 죽음의 상태라고 할 수가 있고 그런 부정의 기운이 주변에 전달이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맞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부정적인 기운을 느낄 수밖에 없다. 완전 우울의 기운에 사로잡히는 거죠. 그리고 또 저 뒤쪽에 이제 또 하나 무덤이 이렇게 나와 있는 표현이 되어 있죠. 이 주인공이 이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삶이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 더 이상의 희망은 없어.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래시계를 이렇게 보면서 그냥 완전 그 무덤에 제일 가까이 있다는 거는 죽음에 가까이 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뭐 우리가 뭐 바닥을 친다 뭐 이런 말도 하는데 거기서 다시 일어나올 생각을 안 하는 거죠. 맞아요. 주저앉은 상태. 네. 그것이 이 마이너스 그림에 담겨져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희망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런 그림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까 그 플러스를 설명할 때는 부활의 인간이라고 했는데 그냥 죽음에서 멈춰버리니까 참 안타깝다. 그래서 뭐 그런 상태에 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 만약에 기질을 안다 그러면 자기를 이렇게 세우겠죠. 그쵸. 네. 그래서 이걸 아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그림 설명은 이렇게 드려봤고요. 이제 우리가 상담을 하면서 만났던 사례나 뭐 13번의 기질을 갖고 있는 유명한 사람들이라든지 뭐 이런 걸 얘기를 좀 이제 나눠보려고 하는데 그림 설명하면서 떠오른 분들이나 뭐 사례가 있으시죠? 네, 있죠. 네. 근데 이제 그 우리 22개의 그 기질 번호에 비해서 이 13번의 기질을 네. 정말 잘 쓰고 활용하시는 분들을 많이 접하지는 못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떠오르는 분이 한 2분 정도, 그리고 이렇게 스치면서 지나갔던 그런 이제 사례들이 몇 가지 있긴 하는데, 가장 큰 예로는 이제 제 고객님이시긴 한데, 네. 그분하고 이제 우연찮게 워낙에 호탕하시고 막 그래서 뭐랄까 불편함, 힘듦 이런 게 없을 거라는 생각이 주어지는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분이셨는데 이제 제가 이 기질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본인 기질이 궁금하다고 하시면서 이제 이걸 상담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분한테 이 13번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림이 너무 무섭다고 처음에 그쵸. 이렇게 딱 보시고선 다른 그림에 비해서 이건 왜 이렇게 무서워요 이렇게 맞아요. 얘기할 정도로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쨌든 그 사람의 이제 첫 이미지가 그랬지만 이걸 제가 카드를 설명을 하고 나니 맞다고 손뼉을 치면서 본인이 살아온 얘기를 그때서 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전혀 그런 힘듦, 어려움, 뭐 고난 이런 것들하고 매칭이 안 됐던 분이었는데 본인이 살아왔던 것들이 그 남편의 사업 실패, 뭐 부도나고 여러 가지 것들에서 남편이 오죽하면 이제 너무 끝까지 가시니까 이혼하자고까지 했었대. 이제 자기가 너무 미안하니까 이혼하자고까지 하셨는데 자기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아기들도 있고 해서 그때 뭐 결혼하고 이제 아기들이 막 어리니까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 당신이 폭망했으니까 내가 나도 하지만 당신은 내 밑에서 나와 같이 아이들하고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아버지로서 다시 일어서야 된다. 그런 책임과 의무가 있다. 뭐 이런 걸 자기가 남편한테 주입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도 그때부터 이제 그냥 직장 생활 하다가 안 되겠다. 빨리 일어서려면 사업을 해야겠다. 그래서 장사를 시작하셨고 여러 가지 것들을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것들을 했다고 하면서 본인의 이 13번의 카드 한 장으로 자기의 그 인생 역경을 그냥 파노라마처럼 쭉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들으면서 굉장히 놀랐던 그런 사례가 있고 본인이 뭔가 벽이 막히고 이렇게 답답한 상황이 주어지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 앞에서 이렇게 주저앉고 어떡하지 막 이렇게 좌절하고 그러는데 자기는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는데 이것 때문에 그런 거라 같다고 얘기는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질이 그렇게 또 쓰이는구나라는 생각을 또 했었고요. 또 어떤 이제 그 내담자의 부모님이었는데 아이가 이 카드가 아까도 말했죠. 뭐 부활도 있지만 그 나눔 이런 키워드도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애기는
애기였을 때부터 저 자선 뭐 자선 낭비 같은 게 있고 뭐 이렇게 TV에서 뭐 그쵸. 뭐 어려운 사람들 기부하세요, 기부하고 도와주세요. 그런 거가 나오면 전화를 하라 그러고 그 자선 낭비 그렇게 앞에 나타나요, 맞아요. 지나가지다가도 엄마를 붙잡고 여기다가 돈을 내야 된다고 그래서 자기는 그게 너무 이상했는데 이 번호 때문에 그런 거 같다고 무릎을 그 엄마가 그게 그거였구나. 우리 애기가 왜 저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됐는데 자기 얘기를 듣고 나니까 네. 이 번호가 그런 역할을 했군요라고 그 엄마가 얘기를 하시는데 애기들도 그런 것들이 그런 아무것도 모르지만 기질이 발현이 되는 것들을 저도 이제 그 상담을 맞아요. 하면서 알게 됐죠. 맞아요. 네, 뭐 여러 상황에 만난 건 아니고 그냥 그렇게 이렇게 이제 순간순간 지나면서 네. 또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이제 기질을 쭉 풀고 이 13번의 기질을 얘기하니까 네. 자기가 기질대로 본인이 어. 기질대로 잘 살고 있나 봐요라고 결론을 지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살고 계시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역질문을 했는데 저는 사회복지사 일을 이제 유치원 선생님 하시다가 사회복지사로 이렇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그러면서 근데 너무 만족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얼굴이 너무 평온해 보이고 행복해 보였던 그런 내담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돕는 것에 그쵸. 그런 욕구가 충족이 되니까 그 직업이 마음에 드셨던 그런가 봐요. 이 기질이 자기한테 있는지 몰랐는데 듣고 나니까 자기 기질이 너무 멋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그분은 만족해 하시면서 돌아가셨던 기억이 나네요. 저는 가끔 아시죠? 궁금하면 유명한 사람들의 기질을 내가 막 찾아보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시죠. 그래서 한번 3.1절에 3.1절에 유관순의 기질을 제가 찾아봤어요. 근데 13번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까지는 박애주의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왜 평범한 사람이 박애주의를 막 펼치고 살지는 않잖아요. 도대체 목숨보다 가장 중요한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인류애를 발휘하는 상황에 누가 평범한 사람들이 있을까 했는데 유관순을 딱 보니까 이게 그거였구나. 내가 죽더라도 우리나라를 독립을 지킨다고 나라를 지킨다고 하면 기꺼이 할 수 있다. 뭐 이런 게 거기서 나오는구나. 이 기질이 굉장히 큰 기질이라고 제가 배울 때 그렇게 들었는데 그런 의미였구나 하고 깨달은 적이 있어요. 너무 신기하죠. 신기하네요, 진짜로. 네. 그래서 그런 정의로운 일을 하는 분들은 요게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문득 같이 네. 견뎌보긴 해요. 네, 맞아요. 그리고 재밌는 게 이제 또 이게 키워드가 here and now잖아요. 맞아요. 지금 여기. 그러니까 지나간 일도 상관없고 앞에 올 일도 난 두렵지 않아. 막 이런 마인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이분들이. 그러니까 그리고 강단이 있죠, 강단이. 네네. 제가 아는 분도 이 흐르는 물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13번이 있는 분이셨는데 너무 좋아요. 맞아요.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힘들면 다시 방법을 찾고 여기서 막히면 또 난 어떻게 나를 주저앉히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이런 직업도 가져보고 이런 마음도 가져보고 자기를 살려내기 위한 그런 시간이었다. 저는 계속 흘렀던 것 같아요. 라고 표현을 세상에. 하셔가지고 와 신기하다. 그런 걸 보면 진짜 13번은 제가 없는 기질이어서 그런지 정말 매력있고 멋진 기질이라는 생각을 해요. 맞아요. 네. 멋진 기질 맞아요, 진짜로. 없으시죠? 없죠. 저도 없어요. 그래서 이 기질은 참 요 그림을 처음 봤을 때는 사실 반가워하는 분들 별로 없죠. 없어요, 네, 맞아요. 어렵고 뭔가 왜 플러스 그림인데도 이렇게 어두운 느낌이 날까 하지만 보통 아닌 내용이 담겨 있다. 그래서 오늘은 엄청 크고 절대 죽지 않는 그런 기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아이가 13번이 있는 걸 부모님이 아신다. 그럼 그 아이의 인생을 걱정할 게 없을 것 같아요. 네, 언제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친구라고 믿으시면 되니까요. 그래서 나의 기질 아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 자녀의 기질 아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저희가 매번 공감하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오늘 마무리로 또 여러분에게 몸맘 TMI 연구소 유튜브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요. 구독 꾹. 꾹.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